예, 장하성 대사님께 네?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청와대에서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장 대사님한테 질의하기에 앞서서 그 한중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저는 한중 관계가 대단히 고비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대단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당시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위 말해서 우리 뒤통수를 쳤지 않냐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자라는 게 아닙니다. 뭐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는 쭉 일종의 연속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반의 한중 관계는 정상화시키는 일종의 복원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장 대사님께서 기여를 좀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장 대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한중 환경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이전과는 뭐 조금 달라지게 한중 간에 이렇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협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중국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편협되어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과 19년을 경과하면서 조금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볼 때 미세먼지와 관련된 중국 정부와 당국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지 대사님께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환경장관회의가 지금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대기 환경 과학자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양쪽 그 환경연구소 간의 공동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한중 환경 그 협력 센터를 개소를 하는 등 상당히 그 이후에 중국도 이런 그 대기 환경, 대기 오염 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 환경 생태부 장관, 우리로 말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 저희가 또 그 장관이 한국 가기 전 또 갔다 온 후에 만나서 그 성과를 서로 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센터를 설치해서 한국 측에서 4명, 중국 측에서 7명의 상주 직원들이 있으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섬세하게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될 저는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아직 뭐 정확하게 공동 조사로 인해서 확정돼 있는 아웃풋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조금은 좀 미흡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조사, 그리고 그 공동조사에 기반한 상호 간에 충분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향후 계획들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대사님께서 현지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뭐 이제 대사님 아까 동생과 관련한 뭐 억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사님께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대학 연구소와 학회에 기금 투자를 권유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사실 좀 정확하게 하면요, 당시에는 핀테크 사업이 주로 곽광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장하는 신성장 분야였고요. 투자 리스크는 일부 있었지만 3%라는 나름 안정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고 말고 할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두 번째로 대사님과 관련해서 또 억측을 하고 있는 게 정책실장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일부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사님께서 정책실장으로 부임한 건 2017년 5월이고요. 그 회사가 설립돼서 그 상품을 판 건 2017년 4월입니다.
2017년 4월에 그 회사에서는 상품을 팔기 시작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1년 전부터 다른 증권사에서 그 상품을 팔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일종의 핀테크 산업이 대세였고 유행처럼 가다오고 성장 산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좀 시기만 제대로 알더라도 이런 억측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